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하고 있는 이은혜 같은 인물의 공통점이 바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TV에 나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는 점일 텐데요.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감성팔이를 하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은근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감성팔이 해놓고는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루리앱 감성팔이 사건입니다. 201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아주 정갈한 밥상 사진들을 루리앱 음식 갤러리에 올리는 분이 있었는데요. 블로그와 유튜브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옥집을 펜션처럼 리모델링하여 숙박업까지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블로그와 루리앱 음식 갤러리 등에 올렸던 여러가지 자연밥상을 제공한다며 홍보를 했었는데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아 총 420만원이라는 금액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루리앱의 많은 분들은 응원한다며 대박나기를 기원한다는 댓글들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대 쪽에서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본인이 만든 수제버거의 사진을 루리앱 음식 갤러리에 자주 올리며 유명해졌는데 이달 말까지 200만원을 만들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등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또 사먹지 못한다는 등 힘들다는 글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심지어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며 크라우드 펀딩까지 진행하며 선불 식사권까지 판매를 합니다. 많은 루리앱 사람들이 직접 홍대 쪽까지 가서 햄버거를 먹으며 인증샷을 음식 갤러리에 올렸고 역시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했다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사진을 올리며 신세 한탄을 했었는데요.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이었지만 사정은 딱하신데 스테이크 안쪽이 하나도 안 익었다며 경험상으론 장사 안 되는 식당은 다 이유가 있다는 댓글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말 그대로 집단 린치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그 식당 인스타엔 한 손님이 테이블에 물을 쏟아 기분이 나빠져 그날 장사를 접었고 해당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사람들이 물 쏟은 게 그 정도 진상인가 의아해하던 중 2020년 4월 해당 식당 후기라며 거기서 느꼈던 불쾌함을 올리는 분이 나타납니다. 11시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 11시에 갔지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고 30분가량 기다렸지만 아무도 안 와 결국 옆에 있는 테이스티버거에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버거를 먹고 다시 해당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은 생맥주 기계를 설치한다며 오늘 영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이번엔 11시 40분쯤 갔는데 이번에도 문이 안 열려 있었고 12시가 넘어서야 사장님이 와서는 원래 오늘 몸이 아파서 쉬려고 했지만 윗집에서 공사를 하도 시끄럽게 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출근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힘들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1시가 되어서야 착석을 하고 주문을 받았는데 연어 버거를 시키니 연어를 안 사왔다 하고 스튜를 시키려니 아직 끓지를 않아 저녁에 가능하다 하고 브리스킷 버거 가능하냐 물어보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여 되는 게 뭐냐고 물어 기본 버거에 감자튀김 세트를 주문해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가 다 되어 나온 햄버거의 맛은 매우 짜고 감자튀김은 퍼석퍼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이건 사장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가게에 접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 저런 식으로 말을 할 리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바로 누군가가 사장님의 인스타에서 정말로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위층이 공사를 한다며 일하러 간다는 글을 올린 것을 찾아 올립니다. 그리고 뜻밖의 댓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예전에 자연밥상 글 올리시던 분이 이 식당 주인장님 되시냐며 인스타 들어가 보니 동일본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도 누군가가 시골밥상 올리시던 분 맞으시죠?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자 아닌데요 라고 대답했던 사장님의 댓글을 캡처해 누가 올리는데요. 게다가 상혜기라는 유튜버가 해당 식당 먹방을 하여 올렸었는데 거기에 물을 쏟았다는 그분이 불쾌했었다는 댓글을 남기자
식당 사장이라며 그날 손해배상 해준다고 그냥 가셨냐며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 댓글에 채널로 들어가면 바로 자연밥상 채널로 들어가진다며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건 거의 확실해집니다. 어떤 분이 패티가 너무 퍽퍽해서 군대리아 먹는 느낌이다 라는 리뷰를 남기자 군대리아나 드세요 라고 사장님이 남긴 댓글까지 발굴되는 등 점점 여론은 안 좋아집니다. 이쯤 되자 왜 자연밥상 하시던 분이 갑자기 햄버거집을 차렸나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주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깁니다. 자연밥상 총각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기당해서 힘들다고 하여 본인 가게에서 일을 해보라고 했다는데요. 한동안 출근해서 같이 이것저것 사러도 다니고 음식 만들어서 먹어보고 하는 등 같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집세가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 서울을 다녀와야겠다고 하고선 튀었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쏟았다는 그분도 루리앱에 글을 올렸었는데, 여자친구가 실수로 물컵을 팔꿈치로 건들면서 쏟았던 건 사실이고 사장님에게 죄송합니다 라며 거듭 사과를 드렸지만, 사장님은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냈고, 사장님이 짜증을 계속 내길래 결국 화가 난 글쓴이도 그러시면 손해배상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채 그냥 주방으로 갔고, 이후로 다 먹을 때까지 테이블 쪽으로 한 번도 오지를 않아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가게를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로 그에게 1,4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분의 글도 올라오고, 여성들을 만나며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쳤다는 전 여친들의 글이 올라오는 등 어마어마한 성토의 장이 루리앱에 열리게 됩니다. 결국 사장님은 본인이 자연밥상이 맞다는 걸 시인하며 손님에 대한 응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제주도에서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로 있을 때 레시피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서울로 와서 연락이 안 되게 된 적이 있다는 인정을 하고, 식당은 폐업 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불 식사권을 산 사람들에겐 어떻게든 5월까지는 환불 처리해 주겠다는 글도 올리는데요. 그런데 6월이 되어 수제버거 펀딩 피해자분들 관련 글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처음엔 펀딩하신 분들 중 일부가 환불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예 연락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만원 사기당한 분 역시 레시피 비용 200만원 아니라며 실제 함께 일할 때도 출근 안 할 때가 더 많았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덜 구워졌다고 이야기했던 분은 악플러가 아닌 선지자였다는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입니다. 홍천에 있던 장애인 시설이었는데요. 원장님도 가락시장에서 국어를 하던 장애인인데 지금은 장애인 시설의 원장이 되었다며 많은 언론을 타며 유명해졌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목사가 되어 예배당도 설립하고 복지관 운영과 목회 활동을 하며 신문 광고도 하고 자서전까지 출간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거지 목사라는 별명으로 점점 더 큰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황수정같이 큰 사건을 겪었던 연예인들도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봉사하는 등 여러모로 굉장히 큰 규모라면 큰 규모의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하자 연못의 집의 직원과 환자의 가족들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우연히 사무실을 보다가 원생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빚 독촉장을 받고 무슨 일인가 싶어 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원장이 미용실, 고급 음식점, 안경점 등에서 비싼 쇼핑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술을 먹는 등에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장애인들을 대표이사로 세운 후 카드를 만들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고, 환자가 시설에서 사망하며 그 독촉장이 결국 유족들의 집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사망 원인은 욕창으로 환자를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시킨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심지어 몇몇 직원과 유가족들이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전화해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허물은 넘어가 달라는 항의를 하여
난항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결국 방송사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했는데 썩어가는 이불에 곰팡이 핀 벽지 등 위생 상태는 매우 안 좋았으며 영양링거의 튜브에도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역시도 유통기한이 한창 지나 벌레가 붙고 썩어 문드러진 국수가 발견되는 등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시설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원장은 점점 실체가 드러나자 자기는 죽어도 되냐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로 방송이 되었고, 당연히 그는 원생유기치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2020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요양원 학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정말로 이런 곳이 많은 것도 같네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짓을 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